네, 요즘에 수익 공개를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은데 세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로부터는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있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어떤 국회의원분이 이렇게 물어봤죠. 국세청장한테 구독자가 10만 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데 개인과세는 잘 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동향을 인식하고 있고 탄루소득은 없도록 하겠대요. 그리고 세무조사 한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세무조사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서면 안내문은 있었어요. 500건 넘게.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신고 안내문을 받고 세금을 냈겠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 세무조사라는 게요. 국세청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갖고 어떤 분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신고하면 그 중에 일부를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유튜버로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면 소득세예요. 제가 돈을 벌었나요? 그 유튜버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수익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부가세는 냈을까요? 이게 소득세랑 부가세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돈을 벌면 남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소득세라면 부가세는 어떤 거죠? 제가 만약에 슈퍼에 가서 담배를 샀어요. 담배에는 부가세가 붙겠죠.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누구한테 줬죠? 그 슈퍼 주인한테 줬잖아요. 그럼 그 슈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받은 부가세를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부담은 내가 했지만 나라에 납부하는 주체는 그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한테는 이 부가세법상 의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가세를 받았으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문제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 사실은 소득세법은 정해진 것만 과세해요. 이런 소득에 대해선 과세할 거야 라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식이 없거든요. 우리가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소득이 열거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과세가 안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소득세법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소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될까요? 구글 애드센스가? 당연히 포함되죠. 애드센스를 걸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후원 계좌랑 별도 광고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할게요. 이것도 당연히 소득세는 내야 돼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꼭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을. 꼭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물론 법상은 소득은 맞아요. 그게 소득이에요. 근데 꼭 신고해야 될지 안 할지를 판단할 때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의 가산세를 납부할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버스 전용차로를 가끔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급한 일이 있다면. 그때 얼마나 과세되는지 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아, 저 과태료를 물면서 저 차선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제가 구글에서 2천만 원을 받아요. 이때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후의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을 벌어요. 어떤 특정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실 이건 아니긴 한데 작가를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이 정도는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럼 요만큼이 고지되겠죠. 사실 요거 아니거든요. 실제 고지될 때는. 제가 고지받은 분들도 몇 번 봤는데 요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이익이 과세돼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득세 얼마 내야 돼요? 2천만 원 벌면 55만 원이에요. 근데 왜 레인지일까요? 내가 소득이 이것만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55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다른 많은 소득이 있다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겠죠. 추가되는 소득에 대해서. 이 8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죠? 제가 신고를 해도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신고를 해도 내야 되고, 신고를 안 해도 나중에 걸리면 내야 되고. 그럼 추가로 내는 게 뭘까요? 가산세죠. 이 가산세. 전 신고를 안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신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 얼마 내죠? 몰랐다고 하면 사실 20% 적용해주거든요. 물론 일부러 누락했다면 40%예요. 뭐 일부러 누락했다고 40%라고 하더라도 20만 원이네요. 그렇죠? 내가 이것밖에 소득이 없다면. 그리고 또 뭘 내야 되죠? 나는 제때 냈어야 돼요. 이 55만 원이란 소득세를 남들은 다 5월 달에 신고해서 납부하거든요. 근데 전 안 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간 이자율 기준으로 10% 정도가 붙어요. 그만큼을 이거에 플러스해서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산세도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이 가산세는 요금액 곱하기 20%거든요.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40%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산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내가 얼마 낼 건지, 걸리면 얼마 낼 건지 예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소득세법상 문제도 있고 부가세법상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부가세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담배를 사면 부가세는 제가 납부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기름 넣고 주유를 했어요. 부가세 납부했잖아요. 내 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세를 누가 내냐? 이 사업자가 나한테 받은 돈의 일부를 부가세로서 정부에 납부하는데 저는 어떻죠? 사업자예요. 근데 부가세 납부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특별한 거긴 해요. 요즘에 MCN을 통해서 소속돼서 받는 분들도 많죠. 이건 사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게 꼭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분들한테 결코 유리한 게 아닌데 MCN 회사에 유리하죠. 3.3%를 떼고선 주면. 어쨌든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사업자 등록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도 되던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니까 3.3%만 받는 분들은 결코 유리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받는 분들은 그럼 나도 사업자 등록 안 하고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규정이에요. 부가세법 규정.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원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일 거냐? 맞아요. 그런 자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가세가 꼭 불리한 걸까요? 유튜버한테? 사실 엄청나게 유리한 게 부가세예요. 지금 유튜버 분들한테.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등록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수익 공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한 분들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이거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텐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일단 안 한 걸 전제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안 했죠.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가 일단 일반적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신고하는 게 간이과세자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신고하는 게 일반과세자로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95% 이상이 사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세금 측면에서. 물론 제가 뭐라 그랬죠? 음식점업이라는 업종 제한을 뒀죠. 그리고 95%라 그랬잖아요. 5% 비껴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많은 사업자가 음식점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가 유리해서 나도 사업하고 매출액이 얼마 안 되니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는.
유튜브로서 내가 세금을 낸다면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돼야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만약에 사업자 등록 안 한 거 자체에 대한 가산세를 적어 놓은 거예요. 1.5%. 아까 2천만 원 기준 얼마일까요? 1.5%면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일반 과세자면. 간이 과세자면 그 반 0.5%니까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어떤 불이익은 사실 크지 않은데 이 불이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가세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이에요.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은 어떤 이익을 활용하지 못하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버 분들은요. 일반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음식점 같은 그런 일반 사업자가 아니에요. 유튜버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사업자예요. 이게 더 뭔지 모르시겠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보통 수출 기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받죠? 외화로 돈을 받잖아요. 외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출업자랑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어떤 혜택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과세자는 어떠냐면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근데 1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치 샀죠? 5천만 원치 샀다고 가정할게요. 5천만 원치 사가지고 그걸 1억에 판 거예요. 딱 이 과정만 있다 보면. 그러면 일반 과세자들은 얼마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냐면 얼마 남았죠? 이건 사실 뭐 남는 기준은 아니에요. 이익 기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매출세액이 있었고 매입세.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가 받은 거고 부가세를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간단하게 이 5천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면 이거에 대해서 10%예요. 500만 원 내야 되죠. 일반 과세자라면. 근데 유튜버는 어떻죠? 요 매출액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유튜버예요. 1억을 벌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용품 저런 용품 이런 비용 저런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5천만 원치. 그럼 어떻죠? 50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거죠. 이 가산세 이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부가세법상 납부할 게 없다니까요. 유튜버 분들은. 그러면 이 환급받을 기회를 놓쳤잖아요.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 투자금의 10%를 환급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이게 더 문제가 되겠죠. 억울한 부분이겠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말아야 될까요? 저희가 보통 이 유튜버 분들을 대행을 해주잖아요. 세무 업무를. 그럼 월 1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네. 이 1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적어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뭐 요거를 9만 원을 깎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겠죠. 그냥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이상의 매입이 발생하냐? 그럼 얼마일까요? 내가 매달 노트북 하나 정도 사냐? 노트북이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내냐면 110만 원을 내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110만 원을 내가 납부했지만 이 10만 원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10만 원. 내가 유튜버를 하는데 유튜버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걸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매달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당장. 왜냐하면 이걸 위탁해서 받는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그 이상을 내가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걸렸을 때 소득세 신고까지 포함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게 있거든요.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도대체 어떤 비용을 10%만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노트북? 당연히 되겠죠. 내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이게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될까요? 되겠죠. 노트북? 당연히 되겠죠. 캠코더? 당연히 되겠죠. 조명? 당연히 되겠죠. 내가 이때 지급한 금액의 10%는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방을 찍어요. 식비. 우리가 음식점에서 10,000원 내고 사잖아요. 10,000원 내고 먹잖아요. 그 안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약 1,000원 정도. 내가 5만원치 먹으면 5천원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법상 영세율 사업자니까. 내가 화장품을 사요. 뷰티 유튜버예요. 이 화장품 산 거 엄청나게 큰 비용이거든요. 그 중에 1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행 경비. 내가 여행 유튜버예요. 여행 경비 1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뭐 사실 우리가 소득세도 있었잖아요. 소득세 이런 가산세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범법자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자그맣게 노점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가 나와서 나무를 삶아갖고 고사리 말려가지고 팔아요. 그거 과세 될까요? 소득일까요? 소득이겠죠. 그렇죠? 소득세법상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가산세가 크진 않겠죠. 버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어떨까요? 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할까요? 제가 물론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밖에 수익이 없다면, 이거밖에 소득이 없다면 요거 라인을 납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계세율을 전 적용받을 거고, 그거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작아지면 이것도 다 작아지니까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안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다른 것까지, 나의 다른 사업소득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법인을 설립할 거고, 사업자 등록을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낼 거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거예요. 물론 부가세도 법인으로 해서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MCN에 속해서 다 해주겠지? 그거보다는 오히려 별도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